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번에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서 그 이미지 치유법, 요법 그것을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효과와 또는 이렇게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을 이렇게 인형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다가 저주 아닌 저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뭐 침을 꽂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의 효과는 이제 이미지 요법하고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 요법으로 이제 자기의 몸의 아픈 부위를 떠올려서 상상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이미지 요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이나 어떤 거 있을 때 상상을 통해서 파괴되는 걸 상상한다든지, 또는 무릎이 아픈 사람이 무릎이 원래 아팠던 게 아니었잖아요. 원 자체는. 근데 아프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토록 회복되는 걸 상상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릴 거를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이미지요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영화가 옛날 영화 같은데 뭐 귀신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놓고 상대를 저주하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다음 이제 어떤 부위에다 침을 찔러서 아프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전달이 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로 그려서 그걸 치료하듯이 내 마음도 그쪽으로 상대방한테 저주하거나 하면은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있는 부속에서는 흑두법이라고도 하고 남을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부메랑처럼 내가 했던 마음은 원래 보낸 원전지로 돌아가는 원리가 우주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뭐냐면 인과응보, 인과응보라 그래요. 원래 인과응보는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이 과보에서 나타나는 근본을 뿌리를 설명하는 게 1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원래 시작한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 뭐냐면 부메랑처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상대방에게 내면 그 좋은 마음을 상대방에게 가죠. 근데 보낸 사람은 나기 때문에 다시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으로 상대를 침을 찌르고 저주를 했다면 그걸로 가죠. 갔다가 나중에는 카오스 같이 또는 더 곱비기로 바뀌어 돌아올지 몰라요. 그걸 자연에서 응용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라이더란 말 있잖아요. 라이더. 라이더란 말이 원래 과학 용어이기도 한데 갔다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하는 사람을 라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디야? 식당에서 배달할 때 배달하는 또 들어오잖아. 마찬가지로 레이더란 말이죠. 레이더도 상대방에게 레이더를 쏘면 이 자연의 원리가 그냥 쏘면 어디 부닥치면 다시 쏜 대로 돌아오는 원리가 있어요.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게 레이더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뭐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매질이 없다면 새가 날개짓해도 못 날아갈 거예요. 허공이 안 보이잖아요. 없다고 보잖아. 근데 이 허공에 매질이 있어요. 그 때문에 새가 날개짓을 하면 펄럭펄럭 하면 날아간단 말이야. 만약에 매질이 없다면 새가 날개짓해도 못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공에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안 보이니까 비었다 하고 공이라 하고 없다 하는 거지. 우리가 가시광선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마음도 안 보이잖아. 마음이 물건이냐 내놓을 수도 없고 또 잡을 수도 없고 뭐 이거다 저다 말할 수도 없잖아. 허공에다 뭐 물을 뿌린다고 물이 드나, 허공에다 색깔을 뿌려서 물들일 수가 있나. 마음도 그와 같이 물들지 않는다 원래는. 근데 우리 물들고 내가 보이는 것을 나라고 인식하는 착각에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고 패턴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개념 가지고 설명하는 탈이분법에 못 벗어나는 사고의 패턴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그러고 눈에 보이면 있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 마음을 먹느냐 따라서 그 먹는 게 결국은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부메랑처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하면 마음이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 결국엔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시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그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것으로 축원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는 신성한 기운이 축적될 수 있는 기운이 뭐가 있냐면은 적어도 스님들은 남을 위해서 축원을 하잖아. 잘 되라고 일단은 비로 주잖아. 쉽게 얘기해서. 비로니까 마음의 염원을 담잖아. 그 힘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대단한 에너지가 생기고 그 파장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이제 이 뭐냐면 보면 입자고 안 보면 파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파동이고 어떤 때는 입자냐? 우리가 그러면 미세한 그 밀입자가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알을까 모를까? 아는 거지. 아는 놈이 다 있다 이 말이야. 그 아는 놈이 그걸 뭐라 하냐면 저절로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깨닫는다 말을 쓰냐면 깨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앞에 조겨놓은 개공하고 이 색소장 미처법에서 나오는 그 법을 깼기 때문에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프레임 속에 갖춰진 쌓여진 어떤 논리적이라든지 사고의 패턴에서 알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접목시키는 과정만 설명하는 거라면 그런 하나의 이제 지식화된 알밖에 안 되지만 깨치면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그 이상까지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은 이편과 저편이란 말을 해요. 어? 이승에 있을 때는 이런 사고의 패턴이고 저승에 가면 다르다 해서 이편과 저편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이편이라는 과 저편이라는 것은 하나는 안입이 설신이를 말하고 육군을 말하고 하나는 색소양의 미처법을 말하는 거야. 이편 저편을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시비처를 버려야 식이 없어지고 식이 쉬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진짜 그 분본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있는데 그 원인이 바람이잖아. 그럼 파도가 물이냐 물이 파도냐 작용된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고 그 작용의 바탕을 만들고 있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 요법이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힘, 에너지를 모으고 또는 그 근력과 원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상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만약에 상상할 수 없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성공되어진 이미지 그 모습을 확연히 떠오르고 자신의 이미지만 그리기만 한다면 이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만 띄우면 되는데 내가 돼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럼 이미지가 깨져버려 다시. 그래서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이미지 요법입니다. 이미지는 대단히 강력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선의 한계는 우리가 디지털 방식으로 우리 뇌의 파정에 의해서 우리 가장 경제성을 알리고 있는 우리 몸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하나의 일종의 작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상인데, 그러니까 미해결 가제들은 편두추에다 입력시켜가지고 계속 앞자리로 세우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게 떠오르니까 그 미해결 가제가 호감도가 계속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떠오르면서 나중에 무의식으로 그냥 쌓여있으면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작동을 만들어낸다고. 그러고 나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주변과 관계된 어떤 존재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작용한 감각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나가 아니라 자기를 작동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걸 표시해주는 어떤 그런 작용이다.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한 기능이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응?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진정한 자격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나려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해야 해. 그래서 우리가 명상 공부할 때 힘든 게 뭐냐면 반복론과 재주 뭐 이런 걸 가지고 논하게 되면 그는 한계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명상에 진짜 어려운 부분이 나중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고 또 그 허실이 뭔지 분명하게 스스로 분명함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분명하냐 하는 거는 너희 스스로 너 자신이 거짓말이 없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 붙다, 내 안에는 붙다, 네 마음에게 절대로 거짓이 없느냐, 분명하냐 이 말이야 스스로. 이걸 묻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이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막 더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몸에서 갖고 있는 욕구적인 거라든지 기타적인 어떤 부분에 생리적 해석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걸 충족하려는 것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할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자기애적인 그런 성향은 인간에게는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애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어서 심해지면 이제 인격 장애가 일어나고 성격 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근데 누구나 그는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심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심해지는 이유는 본인이 그 애정적인 결함이 생긴다든지 누구한테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다 의심을 하죠. 의심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기만해요. 그러면 자기를 속여 스스로. 속인데 그를 속이는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 버려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몰라. 그런 모르는 상태에 들어간 정도 차이에 따라서 이제 공감력이 떨어지고 상대를 통솔하는 분이 떨어지고 거짓말 하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리플이 죽은 같이 진짜처럼 자기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사람은. 그냥 공감도 할 줄 모르고 잘못했다는 말을 할 줄도 모르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 이런 나르시즘 이 시대가 여기 다 한 통으로 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신병에서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정도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사회 병리 현상 생기는 이 부분들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생기는 과정 속에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내가 잡아야 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는 그래서 천지자연은 이치가 그러잖아요. 원래 남녀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맡은 업무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장보도 5장 6부잖아요. 원래는 6장 6부입니다. 응? 그래서 그 6장 6부인데 6부 중에서 이제 심포 기능이 있는데 심포는 마음을 다스리는 기능이 심포야. 그래서 원래 이 마음 심자도 보면 이게 심포 응? 표시거든 원래 이게 마음 심자 쓰는 거.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면 하트 그리면 심장에다 그리지 머리에다 안 하거든. 머리가 뇌에서 다 한다 그러지만 안 그러거든. 그래서 사람은 양기는 하늘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 쏠라 그런 거고 음기는 하늘을 보고 위로 받으려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만약에 익사해서 죽으면 사람은 남자는 엎어서 뜨고 엎어서 등이 하늘을 보고 뜨고 여자는 물에서 익사해서 죽으면 배를 보고 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요. 서로 구호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 여자는 엉덩이가 커서 양기를 잘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 여자는 가슴이 좁기 때문에 소심한 부분이 있고 남자는 가슴이 넓어서 여자를 품어주게 돼 있다. 그래서 문제 안 생기려면 자주 남자가 여자를 품어주면 돼. 여기 남자 부부간에는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자꾸 품어줘야 돼. 품어주고 여자는 그 큰 엉덩이로 양기를 받아줘야 해. 그러면 서로 바람다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서로 딴 데서 찾을 수밖에 없지 뭐. 그래 바람나는 원리가 거기에 음양이 이치해 있는 거다. 우리 살아가는 과정은 양기와 음기 몸 자체를 봐도 그래. 이 우리 찬 거는 밑으로 내려가잖아. 아래가 차다고. 근데 더운 거는 위로 올라간다고. 원래 서로 교합이 되니라 수승화강이 돼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어때? 찬 거는 위로 올려야 되고 뜨거운 거 내려줘야 해 반대로.
반대가 되면 어때? 몸이 퇴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를 보면 우리 몸이 덥고 차고 하는 이 부분도 수승화학의 원리고, 그 다음에 승강기압의 원리야. 승강기압, 오른다, 내린다 이 말이거든. 그 개압이 되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그 이미지나 어떤 사고의 패턴을 띠는 이 부분도 확고한 마음을 갖고 한다면, 좋은 마음을 계속 남한테도 좋은 마음을 보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나무가 나 좋다고 그래요. 나무가 더 좋은 걸 또 보내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이 세상에 현재 드러나는 현상 자체를 다 만들어내는 게 이거라고. 그래서 그 이미지 요법은 내 몸을 릴렉스도 만들고 또는 딱딱하게도 만들어. 그러니까 인간은 죽은 시체는 딱딱해. 그리고 살아있는 건 생기가 있어서 부드러워. 그래서 이 부드러움과 딱딱함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사고하는 패턴에서 나오는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을 부드럽게 쓰고 또는 강직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정도 차이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미지는 무의식에 작용을 하고 또 그 이미지가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